대통령이 되면요. 혹시 진행 중이던 재판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궁금한 질문인데 놀랍게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에 기소되었던 형사재판, 이게 무려 5건 모두가 중단되었습니다. 법원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그리고 함께 재판받던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놀라운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 소식을 다룬 여러 언론 기사들입니다. 이 결정의 중심에는 바로 그 헌법 제84조가 있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재판이 멈춘 과정,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 헌법 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런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게 새로운 기소를 막는다는 의미로 많이들 생각했는데 이번 결정은 좀 다르죠.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 멈추게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멈춰선 재판들이 정확히 어떤 것들이었나요? 기사들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던데요? 네, 총 5건입니다. 정말 많죠. 5건이나요? 네. 가장 최근에 중단된 게 그 대북송금 혐의 재판이고요. 그 외에도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혐의. 이거 항소심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것도 멈췄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까지 갔다가 다시 재판하던 거 파기환송심이라고 하죠. 그것도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나 성남FC 후원금 관련 1심 재판 이것도 멈췄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1심 재판까지. 그러니까 이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형사 재판 절차가 지금은 다 멈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정말 5건이나 되는군요. 그런데 이 모든 재판을 다 멈추게 한 근거가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 헌법 84조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좀 뭐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 헌법 84조를 보면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소추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느냐 이겁니다. 소추요? 네. 보통 소추라고 하면 검사가 이제 죄를 묻기 위해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거. 그러니까 기소 단계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법원들은 좀 다르게 본 거죠. 이 소추라는 개념 안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 절차까지 다 포함된다. 이렇게 좀 넓게 해석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새로 기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행되던 재판 자체를 그냥 멈춰야 한다. 이렇게 봤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한 거죠. 재판부들은 대통령이 이제 국가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에 방해받지 않고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기 중에는 형사 절차 진행을 멈추는 것이 헌법의 취지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기준이 명확하게 딱 정립된 판례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조계 안에서도 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가장 최근에 중단된 대북 송금 사건,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단하게만 좀 짚어주시죠. 청취자분들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그러니까 2019년에서 2020년 그 사이인데요.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랑 같이 공모를 해서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있잖아요. 네네. 이 김 전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한에다가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명목으로 500만 달러, 그리고 도지사 방북 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 이렇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쪽에 전달하게 했다. 이런 혐의입니다. 아, 그 사건이군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한 점이 생겨요.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그 헌법 조항에 따라서 멈췄는데 같은 대북 송금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나 김성태 전 회장, 이분들 재판은 계속 된다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이번 결정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죠? 법원은 이화영, 김성태 이 피고인들의 재판은 오는 9월부터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헌법 84조는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지 다른 공범들에게까지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아,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요. 기사를 보니까 변호인들은 아니, 대통령 재판은 5년 뒤에나 다시 열릴 텐데 우리만 먼저 재판받으면 방어권 행사에 너무 불리하다.
특히 뭐 해외에 있다가 최근 돌아온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어떤 증언을 할지도 모르는데 같이 멈춰달라 이렇게 주장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변호인 측은 그런 주장을 아주 강하게 했어요. 방어권 문제를 제기한 거죠. 하지만 재판부는 일단 그 배상윤 회장의 증언 내용, 또 언제 증언할지 이런 게 좀 불확실하다고 봤고요. 또 재판을 5년이나 미루게 되면 오히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증거들도 좀 불분명해지고 그래서 진실을 밝히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재판에서 진실을 규명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본 것이죠. 아, 진실규명의 시급성을 더 중요하게 봤군요. 네, 다만 재판부가 아주 여지를 안 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그 배 회장 관련된 상황 같은 걸 좀 지켜보면서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혹시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살피겠다. 뭐 이런 여지는 남겨두었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헌법 해석에 따라서 임기 동안 중단이 됐지만 같은 사건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의 재판은 계속된다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한 사건을 두고 좀 다른 결론이 나온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국가 원수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 그리고 또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하는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가치, 이 두 가지가 약간 충돌하는 지점이잖아요. 여기서 법원이 고심 끝에 내린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앞으로 좀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중요한 어떤 기준, 선례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러네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것과 또 사법 절차에 따라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균형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또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과연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진실을 명확히 밝힐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